뭐 일 좀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노는 게 죄스럽다. 엄청난 죄를 지은 느낌이 이제 찾아오고,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그 참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고,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에너지 자체도 떨어지고 피곤하고. 하는 척 한다는 게 이제 반복된 습관인데,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? 이걸 고쳐야 된다. 그래야지 사회에서 일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. 그리고 이거는 문제라고 인식했다. 척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일을 안 하는 거니까, 문제니까. 내 행동을 문제시 삼아서 고치려고 이제 하는 거죠. 당연히 이제 고치고 싶으신 거 이해되고 고치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, 항상 그렇듯이 하는 척을 하지 말자, 뭐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서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. 오랜 습관이라고 표현하신 만큼 굳어진 패턴이 된 거고, 그 패턴이 된 거는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에요.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어렸을 때 이제 공부나 책 읽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척을 하게 된 계기가,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꾸중 듣기 싫은 마음도 있었다. 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좀 다른 방향이거든요.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마음이 더 이제 메인이신지,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항상 있었던 것 같은지, 아니면 혼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혼나는 게, 말은 혼난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사람마다 경험되는 혼나는 그 범위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. 근데 학원 빼먹고 걸렸을 때 엄마 전화 받고 기절했다는 거 보면은 관련된 엄청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. 감정 경험이. 객관적인 뭐 어떻게 혼났냐도 있겠지만, 혼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하는 척 하는 게 문제고, 척하느라고 실제 그 일을 안 하는 게 문제로 보이겠지만, 척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우연히 그런 게 아니라 경험이 있는 거고, 뭐 객관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강렬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. 기절이라는 거는 뭐 웬만해서 전화 받고 기절하지 않죠. 그만큼 강렬한 감정 반응이 올라온 거거든요. 전화를 해서 기절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감정들을 누적했기 때문에 그때 터진 거죠. 지금은 이제 대학원생이시고 뭐 교수님하고 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실질적으로 와닿으시겠지만,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노력해서 극복하시려고 하기보다는,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의지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든요. 본인 입장에 충실하게 접근하셔야 돼요. 물론 항상 조심스러워요. 제가 조금이라도 책에서나 강의 영상에서 받는 그런 도움과는 좀 결이 다르게 실질적으로 본인 마음에 한 발자국이라도 좀 다가가고,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,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듬는 경험이 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, 우려되는 거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. 본인도 힘들 수 있고, 또 여기서 같이 채팅 참여하시는 분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이나 스스로 각자의 경험을 이 방송 보면서 이렇게 떠올릴 수 있거든요. 그게 또 많이 힘들 수도 있고, 그래서 수위를 잘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, 그 부분을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여쭤보지만 본인이 수위를 정해서 할 만한 것만큼 표현하시면 돼요. 좀 기억이 안 난다, 아니면 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,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해 주셔도 되고,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또 생각해 보셔도 좋고. 대답을 하셨는데, 혼나기 싫은 마음이 더 컸다. 엄마가 이제 소리 지르시면서 네가 잘못했다, 내가 널 잘못 키워서 이렇게 못난 자식을 만들었다 해서 저를 책망하시면서, 이렇게 된 게 제 잘못은 아닌데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쌓인 게 많이 있었다.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. 내가 잘못한 거라고, 그건 또 당신 잘못이시라고, 그래서 못난 자식을 만들었다라고. 본인 잘못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못났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. 그렇게 책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은 아닌데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쌓인 게 많이 있었다. 본인이 이렇게 된 게라는 게 뭐예요? 그 당시에 본인이 뭐 어떻다고 인식을 하신 건가요? 제가 질문만 봤을 때는 하는 척 했다. 공부나 책 읽는 거. 그리고 그게 이제 들키면 혼났다. 그러다가 이제 학원 한 번 빼먹고 걸렸다가 혼났다. 기절했다. 이게 이제 요 내용에는 전부인데,
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어떤 상태라고 스스로를 인식하셨던 건가요? 어머님의 말씀은 뭐 잘못한 거다, 못난 자식인 거다,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던 거고, 본인은 본인을 어떻게 인식을 하셨었던 건가요? 그 당시에. 이게 객관적인 상황하고는 별개거든요. 사실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공부할 때 공부하는 척한 적 많고, 요즘에도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고, 오죽하면 유튜브에만 봐도 인강인 척 음악 듣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. 화면은 뭐 수학이나 이런 인강 선생님이 가르치는 화면이고, 소리는 음악이 나와요. 몇 시간 동안. 그럴 만큼 이것만 가지고 뭐 내가 뭐 엄청난 잘못을 하고 못난 자식이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,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. 부모님 입장에서 윤주혜님께서. 제 큰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잔소리가 심할 때 참다가 나중에 결국 폭발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따졌거든요.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어요. 엄마에게 한 번쯤은 조목조목 생각을 표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그쵸? 근데 또 개인별로 그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느낌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부연 설명해 주셨는데, 제가 하는 척하면서 공부해서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게 된 제 상태를 의미해요. 언제나 공부하라고 말을 하면서 저의 의무를 강요하셨어요. 사람이 가끔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어머니는 공부가 아니면 집 나가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. 그러셨군요. 어머니의 기대나 기준이 좀 높으셨네요. 공부가 아니면 집 나가라고 말을 했다. 사람이 어떻게 계속 공부만 할 수 있냐. 가끔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, 가끔이 아니죠. 매일 그런 마음이 있죠. 근데 공부 쪽으로만 많이 말을 하고 의무를 강요했다.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관심도 없게 된 내 상태. 그걸 말하셨네요. 네.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. 어머님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어머님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,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,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거죠. 공부 아니면 나가라. 이게 본심에서 하신 말씀은 아닐 수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본심으로 느껴질 수 있죠.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재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, 싫은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. 싫은 거를 난 절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싫은 걸 못한다고 그게 또 단점도 아니고, 그런 분들은 또 보통 좋은 건 또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. 그래서 모든 게 다 양면이 있고 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순 없는데, 본인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상태가 됐다, 그래서 억울하다, 그런 괴로운 마음이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.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좀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. 이런 나의 억울한 마음, 괴로움에 대해서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좀 표현이 되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지,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, 아니면 여전히 현재 진행이신지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. 지금 이미 성인이시고 어머님의 가치관과는 별개의 나의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건데, 참 아쉽게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가 머리로는 나는 억울하다, 내 잘못 아닌데 살면서 어떻게 공부만 하냐, 사람이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해도, 중요한 순간 그 현장에서는 순간적으로 반복됐던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요.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딱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죠. 보통 나를 평가하는 분이니까. 교수님이라는 거는, 보통 선생님이라는 거는 이제 위계이고 내 윗사람이고 나를 가르치고 이런 역할, 그리고 내가 또 배워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교수님한테 또 느껴져요, 나도 모르게. 그래서 교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교수님이 혼내시면은 거기서 그냥 뭐 재수없네 이런 식으로, 하필 재수없게 걸렸네, 내가 맨날 이런 것도 아닌데,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차라리 나은데, 그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, 노는 게 죄스럽다, 이렇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사실 일을 제대로 하는 대학원생이 얼마나 있겠어요.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. 근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적으로는 나에 대한 기준이 확 올라가고, 그만큼 너무 난 죄스럽다. 그러니까 이게 연구실 가기가 많이 무서워졌어요. 공포 반응이 그래서 나와요. 공포 반응이 왜 나오냐면은, 연구실이 왜 무섭겠어요? 연구실 간다고 뭐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닌데 무서워요. 잡아먹을 것처럼 무서운 느낌이 와요, 실제로. 그 이유는, 공포 반응이라는 거는 무서워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마주할 때 엄청난 감정적인 갈등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,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
내가 만들어 놓는 장치예요. 연구실은 무서운 데다.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. 공포를 이용해서 지킬 만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, 감정적으로. 뭐 여기 쓰시지 않은 수많은 경험과 동반된 감정 경험이 있으실 거거든요. 그런 게 누적돼서 지금 현재의 비슷한 느낌이 찾아올 때 나를 지배해요. 그래서 나를 비하하게 되고, 뭐 일 좀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노는 게 죄스럽다. 엄청난 죄를 지은 느낌이 이제 찾아오고,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연구실 맨날 가야 되는데 가는 게 무서우면 또 참고 갈 거 아니에요. 그 참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고,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에너지 자체도 떨어지고 피곤하고 이런 식으로 되죠. 근데 또 본인은 이 흐름을 내 입장에서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역시 문제구나, 일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,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더 죄스럽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죠. 그래서 지금 이 문제시되는 상황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의지나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감정 반응이 나오는구나, 그런 감정이 나한테 많이 쌓였나 보구나, 내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리셔야 돼요. 부모 자식 간의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내 개인의 감정으로 충분히 헤아리셔야 돼요. 이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도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못하시고요, 정말 많이 편해졌을 때, 내 마음이랑 정말 많이 가까워지고 당당해졌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. 초반에는 조금 얘기하고도 굉장히 창피한 느낌,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느낌을 또 많이 경험하십니다. 가족이니까. 내 감정이 가족과 관련된 감정이니까 남 탓하는 것 같고,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키워주신 부모님 탓하는 것 같고.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감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물론 관계되지만 내 감정을 헤아릴 때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, 그게 맞는 거고,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 헤아리기인데 그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. 해본 적도 없고, 뭐 여기서 다 많은 것들을 쓰실 필요도 없고 그러지도 못하시겠지만,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에 좀 접근해보시는 림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거 역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죠. 그 관계의 패턴은.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싶기도 전에 어머니는 지금도 대학원생이니까 논문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해라, 논문 읽어라 라고 말씀하세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,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말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. 어머니가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지 결국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내 동기에 의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은 그게 안 되실 것 같아요. 반감도 많이 있으실 테고, 나도 모르게 또 반감이 생기거든요. 하라니까 더 하기 싫은 거. 심리적인 독립이 필요한 상황이고,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구체적인 거는 제 영상에서 찾아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또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지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.